네, 방금 들으셨듯이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공수처 출범 이후에 가장 주목해온 사건인 만큼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는데 일단 조금 전 개최된 공소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가요? 이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거나 국가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주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예.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즉 수사 막바지에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네. 이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는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관련 규정상 존중하여야 할 의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10명이고 과반수 결정으로 그렇습니다. 결정이 된다. 그리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텐데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비슷합니다. 거군요. 예. 자, 오늘 공심위 의견을 바탕으로 이제 공수처가 최종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고발사주 의혹이 어떤 사건인지 좀 오래돼서 이거 네. 정리를 먼저 좀 하고 갈까요? 2020년 4월경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준성 검사가 이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정보 수집을 지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작성된 고발장과 자료들을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로 나섰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고 전화로 고발장 접수 상황을 전달하게 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서 국가기관인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고 이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의혹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당시 손 검사, 김웅 의원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당선인 등도 피의자로 입건됐었고 예. 손 검사, 당시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대대적으로 단행됐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손 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예. 김웅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는 이게 업무의 영역이냐 아니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포인트가 되겠군요. 자, 고발사주 관련한 주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붙은 텔레그램 메시지 이거하고 제보자 조성은 씨하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그 후보하고의 어떤 통화 내역이 일부 공개가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공수처는 이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이걸 특정하지는 또 못했어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 의원이 조 씨에게 보낸 고발장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의 특정 기능이고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즉 손준성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과 같은 상당한 정황이 존재함은 예. 분명합니다. 거기에다 김웅 의원과 조 씨가 전화로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보면 김 의원이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내겠다든지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아니면 위험하대요 등 고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황도 포착되긴 예. 합니다. 그렇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직권을 남용해 지시를 받는 사람이 존재해야 합니다. 네.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게 예. 되는데 그 지시를 받아 의무 없는 일을 하는 존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발장 작성 주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손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네. 1차 구속영장, 2차 구속영장 모두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예. 각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이 법원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 소명이 없다는 취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도 고발장 작성 주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문제였는데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도 아직까지 고발장 작성 주체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발장 작성 주체가 성명불상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누구인지 정확히 표시가 돼야 되는데 네. 손준성 검사는 나 작성도 안 하고 전달도 안 했다 얘기하고 나도 전달받은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 이런 상황인데 자, 공수처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여기서 더 나가지 못했다 이런 더 나가지 말씀이신 못했다는 건가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 혐의를 파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는 구성 요건이 존재합니다. 그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일부 비위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직권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해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받는 존재를 아직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법적으로 좀 입증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또 별개의 문제다. 자,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공소심의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공수처가 이걸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피의자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의견 제출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소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상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변론 의견서 등 관련 서면 제출로 가름해야 합니다. 서면을 제출받은 공수처가 이 자료들을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검사가 직접 관련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의견서에 더불어서 변론 의견서를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공소심의위원회 소속 의원들, 즉 그 각 위원들은 양자의 의견서를 직접 검토해보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사실은 공소심의위원회가 비공개 원칙일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신상도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예. 원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이 손 검사의 직접 출석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또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통상 재판이나 행정심판은 네. 당사자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네. 직접 출석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공수처의 시각은 공소심의위원회도 수사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예. 수사 대상은 직접 출석해 자신의 진술을 피력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도 비공개 대상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보이지만 이는 네. 관련 규정 개정으로서 충분히 개선 내지는 개혁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비공개 원칙으로 지금은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개선될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랑 앞서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네. 뭐 삼성 재판이나 이럴 때 보면은 변호인들이 따라 들어간 이런 장면들이 좀 보였던 것도 같아서요. 이 네. 부분은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요구가 좀 반복되다 보면은 개선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법률 개정이 아니라 예. 각 기관별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은 충분히 자체 논의를 거쳐 개선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손준성, 김웅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소, 불기소 오늘 공소심의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기소했을 때 각종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으므로 예. 이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라는 의도도 존재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공소심의위원회가 불기소로 의결할 가능성도 덜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불기소로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체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주체를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예.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송 감사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발장 작성이 검사의 직무는 아닙니다. 즉 검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야 하는데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남용했다는 것은 일단 직권남용 이 권리행사 방해죄 행위 법리에 자체가 직권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않는다는 것이죠.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자의 법리에 딱 들어맞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또 다른 주요한 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작성된 고발장이 실제로 고발로 이어졌는지 여부도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예.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선거법 위반으로도 의율하기 힘듭니다. 아울러서 각종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존재합니다만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명 판결물이 유출됐다는 것만으로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도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예. 즉 지금까지 수사 결과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했는지도 상당한 쟁점일 뿐만 아니라 예.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네. 법리적으로 공수처가 혐의를 두고 있는 각종 죄명에 부합하는지도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예. 오늘 10명 이상의 공수처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대립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과반을 넘겨야 하는 사정에 처해 있는데 과연 기소 의견이 과반을 넘어설지 네.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과 지금 고발사주 의혹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앞서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공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건 권고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만약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공수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사실 공수처의 역사가 길지 않지만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나 공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전례는 없습니다. 비록 관련 규정상 예. 그 결정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긴 하지만 네. 지금까지는 모두 따라왔습니다만 사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떤 수사기관이든 스스로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공수처 입장에서는 예. 이 사건을 두고 체포영장을 한 번 청구했었고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습니다. 물론 모두 다 기각되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불기소 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덜어 존재합니다. 그 경우에는 공수처로서도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한 입장에서 쉽사리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공수처 의결, 즉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그와 별개로 불구속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아, 공심위가 만약에 불기소 의견을 모은다 해도 공수처는 지금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그렇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요. 자, 이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역시 고발사주 의혹의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인데, 네. 자, 앞부분이 입증이 돼야 이제 뒤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될까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을 입건한 이유는 고발 사주를 지으면서 이 한동훈 검사장이 손준성 검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 한동훈 검사장을 필두로 해서 그 윗선인 윤석열 당선인도 고발 사주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공수처의 시각으로 보이는데 네. 우선적으로 실무자들의 혐의가 입증되어야죠. 그렇지만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도 아직 불충분한 단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지 못하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나 그보다 더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공소 여부는 사실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현재 기술력으로는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어떤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의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경우 이 수사기관은 다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재차 가함으로써 그 물증을 가져오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밟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어차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술력으로는 더 이상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없어서 압수수색 절차도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이 단계에서 막히면 이제 윗선 수사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보통 공수처가 공심위 개최일로부터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안에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공소심의위원회 결론 일로부터 5에서 10일 정도 후에 결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공수처의 의사와 다른 결정이 나온다면 그보다 더 지체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예. 일주일 내지는 열흘까지도 이 사건이 더 길어지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기소 불기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가능성도 덜어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공심위가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것부터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